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휘문고 시험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이니만큼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자. 1번 1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4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이 점 1,2를 지날 때 양수 a의 값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이동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5 이렇게 되겠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y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y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제곱은 45. 그럼 이 도형이 1,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1,2를 대입해보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즉 a-4의 제곱이 45이다. 이는 곧 a-4의 제곱이 36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 또는 10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양수 a는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2번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 하자. 조건 P가 x는 3의 배수이다 일 때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집합 Q의 개수는, 그래서 이제 not P이면 Q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not P의 진리집합인 P의 C를 구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원소의 개수가 7개라서 좀 적기가 귀찮거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나는 풀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not Q이면 P다. 즉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지금 진리집합 P의 원소가 3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3, 6, 9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며, Q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Q가 결정된다는 건 결국 Q의 C가 결정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Q의 C의 개수를 구해도 똑같은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369를 원소로 갖는 집합 P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Q의 개수는 2의 세제곱, 즉 8개이다.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4번. 3번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직선 x-2y-3 = 0과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a 플러스 b의 값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 평행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y는 a,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이 x-2y-3 = 0과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즉 교점이 x절편의 좌표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3,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직선이 마이너스 2, x-3과 같아야 하므로 개수 비교를 해보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더하기 4가 6이니까 b의 값은 2.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0이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2번. 4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절대값 x-2가 5보다 작다.
Q는 x 플러스 2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 그래서 먼저 P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리고 Q는 a-2보다는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P의 범위가, 그러니까 P에서 만족하는 x의 범위가 Q의 x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a-2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b 플러스 4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b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b의 최소값은 3. 그러므로 이 둘의 합은 얼마? 2가 되겠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4번의 정답은 5번. 5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먼저 가조건을 보면 세 집합 ABC는 모두 공집합이 아니다. 나조건 A합 집합 B의 C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다조건 A합 집합 C, 교집합 B와 합집합 A 빼기 B, 합집합 C 빼기 B가 C이다. 그래서 일단 A, B, C 모두 공집합이 아닌 상태에서 나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써보게 되면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C 교집합 B가 되고, B의 C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과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A 교집합 B가 되는데, 이 값이 뭐래? 파이, 즉 공집합이다. 즉 A랑 B랑 서로소인 관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조건을 써보면 먼저 앞에 있는 A 합집합 C 교집합 B를 분배 법칙을 해보게 되면 A 교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C, 그 다음에 합집합 A-B 합집합 C-B 이렇게 되는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결국 B 교집합 C 합집합 A-B 합집합 C-B가 되고, 지금 B 교집합 C와 그 다음에 C 교집합 B를 먼저 합해보면 C가 되므로 C 합집합 A-B, 근데 A랑 B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그냥 A가 되겠다. 그래서 C 합집합 A가 C란 이야기는 결국 A가 어떻다? C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가나다 조건을 다 파악을 했다.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A가 B의 C에 포함되나요? 그러면 A랑 B랑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생각을 해보면 B의 여집합에 A가 포함되는 게 맞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니은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써보면 AC 합집합 A 교집합 AC 합집합 CSC. 그런데 AC 합집합 A가 U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이는 그냥 A의 C 합집합 C의 C이며,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C의 C가 되는데, A가 C에 포함되므로 A 교집합 C가 A, 그래서 A의 C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니은도 참. 그 다음에 디귿을 분배 법칙을 해보면 BSC 교집합 B 합집합 BSC 교집합 C이고,
B의 C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그냥 B의 C 교집합 C인데 이게 C가 된다는 조건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B와 C 사이의 관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A랑 B가 서로 소이고 그 다음에 C가 A를 포함한다. 그랬을 때 B랑 C는 서로 어떠한 포함관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디귿은 거짓. 그러므로 기역, 니은만 성립하는 보기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3번. 6번.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을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 아마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의 기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절대부등식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곱해서 비교하는 증명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AB가 0 이상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다. 그런데 이제 기억 보기에는 등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 니은도 이 방금 위에서 설명한 절대부등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위에 있는 절대부등식으로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래서 이제 이때 A-B를 C로 치환을 해보게 되면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C가 절대값 B 플러스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면서 결국 아까 이야기한 위에 적힌 식과 똑같은 절대부등식이 표현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참. 디귿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큰가요? 양변이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2루트 AB가 되면서 당연히 루트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A랑 B가 모두 0이 아니고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가 성립을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A, B가 0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0 이상인데 A, B가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다? 0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러므로 디귿도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을 해서 그 양변을 비교할 때는 양수인 게 확실할 때, 즉 양변이 모두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쉽게 증명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옳은 보기는 니은 디귿이니까 보기에서 골라보면 6번의 정답은 4번. 7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이다.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x가 a에 속하면 x분의 120도 a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서로 쌍을 이루면서 A의 원소가 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많은 유형 교재에서 본 적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아래 좀 더 복잡한 조건들이 있지. 그래서 더 읽어보게 되면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NA라 하자. 그래서 가조건부터 보게 되면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하겠다. 이때 나조건 X가 스몰 x가 라지 x의 원소이면 x분의 120도 라지 x의 원소이다. 다조건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짝수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홀수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 a가 홀수인 경우에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곱하기 na의 모든 값의 합인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모두 만족하는 집합 x가 존재하지 않으면 na는 0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짝수여야 하기 때문에 a가 짝수가 아닌 경우에는 만족하는 집합 x가 존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a가 홀수이면 우선적으로 NA는 얼마다? 0이다. 그럼 이제 A가 짝수인 것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짝수가 X의 원소이면 그 짝수분의 120도 X의 원소이다. 그래서 그 120의 약수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A가 되는데 이제 1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서 총 원소의 개수가 16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짝수이면서 x와 x분의 120, 즉 둘의 곱이 120이 되는 수소쌍을 찾아보니까 2하고 60, 그 다음에 4하고 30, 그 다음에 6하고 20, 그리고 8하고 15는 15가 홀수라서 안 되고 10과 12 이렇게 총 4쌍의 짝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이때 이제 가장 작은 원소인 A를 우리가 이 중에서 골라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A가 2일 때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2라는 건 일단 2랑 60은 무조건 집합 X에 들어가야 되고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은 다 2보다 크니까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들어갈 때 4만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 x의 원소이면 30도 무조건 x의 원소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집합 x의 개수는 이 세 개의 순서쌍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결국 얼마가 되겠어? n2는 2의 세제곱, 즉 8이 되겠다.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a가 4일 때는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4란 이야기는 2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그 숫자 쌍들만 들어가던가 들어가지 않던가. 그래서 n4는 가능한 한 개수가 2의 제곱, 즉 4개가 가능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가 6일 때는 N6은 2의 1제곱이라서 2. 그 다음에 A가 10일 때는 2의 0제곱이라서 한 가지 경우, 즉 10과 12만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 X가 되겠다. 그래서 원하는 가능한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모든 NA 값을 다 구했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값이 A 곱하기 NA의 모든 값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2 곱하기 8 더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1의 값을 물어봤다. 그래서 16, 16, 32, 12, 44 더하기 10이니까 54.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7번의 정답은 1번. 8번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하자. 그래서 P 합집합 Q는 Q이고 라지 R 빼기 Q는 공집합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주어진 걸 먼저 정리를 해보면 P 합집합 Q가 Q란 얘기는 P가 Q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R 빼기 Q가 공집합이란 이야기도 R이 Q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즉 Q는 P와 R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P와 R 사이의 관계는 나와 있지가 않다. 그래서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요? 즉 P가 Q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는 우리가 구한 조건에 부합하므로 기억은 참인명제다. 니은 P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즉 P랑 R이 같나요? 그런데 우리는 P랑 R이 Q에 포함되었다는 것만 알 뿐 P랑 R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 그 다음에 디귿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not Q이면 not R인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우를 써보면 R은 Q인가요? 즉 진리집합 R이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조건과 맞으므로 디귿 또한 참인명제. 그래서 보기 중에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 9번 직선 L은 y는 ax 플러스 b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 하자. 직선 L과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면 5a 대 5b는 1대 2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때 원 C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8 이퀄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두 직선 L,L'과 모두 만나도록 하는 0이 아닌 두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그래서 이때 단 5는 원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지문이 길다 보니까 천천히 접근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먼저 L이 y는 ax 플러스 b이고 그 다음에 L'이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x는 ay 더하기 b인데 이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즉 ab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0과 그 다음에 b, 0 이렇게 두 점에 대해서 5a 대 5b가 1대 2이다. 그런데 지금 a, b의 부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5a의 길이는 절대값 a분의 b이고 그 다음에 5b의 길이는 절대값 b인데 이게 1대 2라고 했으므로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값 a가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2란 이야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있는 지문,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원. 그럼 먼저 표준형으로 원을 좀 바꿔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가 되겠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즉 x-a-2의 제곱 더하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그럼 y 플러스 b-3의 제곱은 5.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원이
L'L'과 모두 만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걸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 두 식을 일반형으로 모두 바꿔보면 L은 ax-y 더하기 b 이퀄 0이고 그 다음에 L'은 x-ay-b 이퀄 0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위에 주어진 원, 즉 a 플러스 중심이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둘 다 계산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L과의 거리를 만약에 D라고 했을 때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 근데 우리가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도 절대값 A가 2이기 때문에 A제곱은 4가 되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공식을 써보면 루트 5분의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B 플러스 3을 대입해보면 절대값 A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B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값이 어때야 된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만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L'과의 거리 D'이라고 해보면 마찬가지로 루트 1 플러스 A제곱 즉 루트 5분의 자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3을 대입해보면 AB 마이너스 3A 플러스 A니까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A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니까 나눠서 풀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2인 경우 그러면 A가 2인 걸 두 식에 모두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2B 플러스 5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B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아래식에 A는 2를 대입해보면 B 마이너스 2 절대값 B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럼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문제에서 특이한 조건으로 0이 아닌 부정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B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0을 제외한 3개의 순서쌍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와 1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조금 빠르게 해보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절대값 2B-3이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B 작거나 같다 4. 그 다음에 아래식에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3B-6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B 작거나 같다 3분의 11. 그럼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B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0이 아닌 정수 B는 1, 2, 3 얘도 마찬가지로 3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구할 수 있는 순서쌍도 3개가 되겠다. 그래서 다 합하게 되면 총 몇 개의 순서쌍이 가능해? 6개의 순서쌍이 가능하니까 9번에서 보기 중에 답을 골라보면 9번의 정답은
2번. 아무래도 이제 지문이 좀 복잡한 만큼 계산 또한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0번. 세 집합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n A 교집합 B 빼기 C의 최대값은, 그래서 가나다라 마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기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A, B, C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자, 지금 마조건에서 여기 원소의 개수는 3개라고 했고 이제 각각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A, B, C, D, E, F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조건 NA 교집합 B는 NA 교집합 B의 2배가 NA이다. 이는 A 플러스 F랑 D 플러스 3이 이제 1대1로 같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먼저 첫 번째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F는 D 플러스 3. 그 다음에 나조건 A 합집합 NA 합집합 B가 47.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다? 47에서 3을 뺀 44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NA 교집합 B 빼기 C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영역에서 C를 빼니까 결국은 D의 최대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D의 최대이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A 플러스 F를 D로 바꿔서 써주게 되면 결국 B 더하기 2D 더하기 이거 얼마? 41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 B의 원소의 개수는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의 4배이다. 그 말은 이 B 빼기 C의 원소의 개수, 즉 B 플러스 D가 2 플러스 3의 3배, 즉 2 플러스 9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라조건에서 NB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B 더하기 D 더하기 2가 32에서 3을 뺀 2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BD2로만 이루어진 식 3개를 정리했는데 이제 한 문자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B 더하기 2D 더하기 2가 41, 그 다음에 B 더하기 D-3, 2, B 더하기 D-3, 2는 9.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보면 D 플러스 4, 2는 32, 즉 D가 마이너스 4, 2 더하기 32이고 그 다음에 이걸 대입했을 때 결국 B는 7, 2 마이너스 23. 그런데 이 원소의 개수니까 당연히 이 값들은 모두 0 이상이어야 되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2는 7분의 23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지금 위에 두 등식만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등식까지 이용을 해보게 되면 자, B 더하기 D 더하기 2 그럼 다 더하게 되면 4, 2 플러스 9가 29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되고 결국은
이 조건을 모두 정리해보면 가능한 2의 값이 7분의 2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당연히 2는 개수니까 자연수라서 가능한 2의 값이 얼마다? 4 또는 5만 가능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의 범위가 아니라 D의 범위인데 D가 마이너스 4, 2 플러스 32이므로 이건 지금 9번 문제였지? 자, 마이너스 4이 더하기 32이므로 16 또는 12 이렇게 두 개의 값만 가능하다. 그래서 D가 16 또는 12인데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값은 16이 되겠고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0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번이 그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이었고 11번부터는 단답형 문항이니까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11번 단답형 1번 집합 S의 원소는 1, 2, 3, 4, 5, 6에 대하여 집합 X가 P, Q인데 PQ 모두 S의 원소이며 Q는 P의 약수이다. 그러면 P가 정해질 때마다 Q가 정해지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P가 1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Q가 1밖에 없고 그 다음에 P가 소수인 2 또는 3 또는 5인 경우에는 Q의 개수가 2개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1개, 이때는 2개. 순서상 P, Q의 순서상이 2개씩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P가 4인 경우에는 2의 제곱이라서 2의 제곱의 약수는 가능한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4, 즉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가 6인 경우에는 2 곱하기 3이니까 가능한 한 Q의 개수가 곧 P, Q의 개수이기 때문에 순서상의 개수이기 때문에 총 4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 즉 P, Q의 소수상의 개수는 먼저 1일 때 1개, 그 다음에 2 또는 3 또는 5일 때 2개, 그 다음에 4일 때 3개, 6일 때 4개. 그래서 이것들의 전체 개수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4. 그러므로 11번의 정답은 14. 그러니까 P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Q의 개수, 즉 P의 약수의 개수가 곧 P, Q의 순서상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수인 것과 소수가 아닌 걸로 구별을 해서 개수를 구해보았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 12번 두 조건 P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7보다 작다. Q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K보다 작다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에 역이 참여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주어진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포함관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Q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Q가 P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고 Q의 범위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1-K보다는 크고 X가 1 플러스 K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P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러면 이 위의 범위가 아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K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K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K가 9보다 작거나 같고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때 양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K의 최대값은 얼마? 5가 되겠다. 그러므로 12번의 정답은 5. 13번 어느 학급의 학생 35명 중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은 16명, 농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은 10명이고 축구대회와 농구대회에 모두 참가하는 학생은 6명이다. 이 학급의 학생 중 축구대회와 농구대회에 모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리를 했을 때 먼저 전체 학생 수, 즉 NU는 35이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집합 A의 원소, 그 다음에 농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집합 B라고 해보면 NA가 16, 그 다음에 NB는 10, 그리고 모두 참가하는 학생, 즉 NA 그 집합 B가 6일 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느냐? 모두 참가하지 않는 학생, 즉 NA 합집합 B의 C. 이는 결국 전체 집합 NU에서 NA 합집합 B를 빼면 되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 35에서 16 더하기 10-6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35에서 20을 뺀 값, 즉 얼마? 15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기본 공식만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13번의 정답은 얼마? 15. 14번 좌표평면 위에 점 3,4를 지나는 직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때 a, b는 모두 양수가 x축, y축과 모두 만나는 점을, 그러니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먼저 이 직선이 3,4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즉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다. 이때 이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절편을 알아보기 쉽게 그 표현된 직선이기 때문에 점 a가 a, 0이고 점 b가 0, b인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b를 의미하는데 이 식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지금 이 루트 AB분의 12보다 크거나 같다.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을 쓰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1이 2루트 AB분의 12보다 크거나 같아서 루트 AB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 AB가 48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럼 결국 넓이인 2분의 1 AB는 그 절반인 24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 24. 그러므로 14번의 정답은 24. 15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는 14P를 원소로 갖고 B는 1Q를 원소로 가질 때 집합 C를 A 플러스 B 바 A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 즉 A, B의 원소를 한 개씩 뽑아서 더한 A 플러스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C이다. 그랬을 때 집합 C가 2, 3, 5, 7, 2P 더하기 Q, Q 더하기 1을 원소로 가질 때 10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합 C를 구해보면, 자, A에서 원소가 1, B에 1과 Q. 그러면 하나씩 더해보면 2, 그리고 Q 더하기 1. 이번엔 A의 원소 4랑 더하면 5, Q 더하기 4. 그 다음에 P랑 1Q를 더해보면 P 더하기 1, P 더하기 Q. 이렇게 되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2, 3, 5, 7, 2P 플러스 Q, Q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이제 같은 것들을 하나씩 소거해서 비교를 해보면, 먼저 2, 그 다음에 Q 더하기 1, 그 다음에 5. 그럼 이제 위에 3개와 아래 3개의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PQ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PQ 모두 자연수이고 P랑 Q는 모두 1이 아니니까, 왜냐면 지금 A, B에 모두 1이라는 원소가 있어서 PQ 모두 1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3이 될 수 있는 값은 이 값 중에서 P 플러스 1밖에 없겠다. 즉 P 플러스 1이 3이고, 그래서 P의 값이 2. 그러면 위에 Q 플러스 2랑 Q 플러스 4가 남게 되는데, Q 플러스 2랑 Q 플러스 4가 남게 되고, 아래에는 7과 Q 플러스 2P. 그럼 Q 플러스 4니까 결국 Q 플러스 2가 7이 되어야 돼서 Q의 값이 얼마? 5인 걸 알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10P 더하기 Q를 물어봤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10P 더하기 Q의 값은 25. 그러므로 15번의 정답은 25.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조건지시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한 집합과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을 비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6번 자연수 K에 대하여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5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K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 F가 있다. 도형 F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11개이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점 A, B가 도형 F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그래서 먼저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처음에 주어진 저 원,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5를 가지고 이 위에 이제 그 정수좌표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5,0, 0,5, 마이너스 5,0, 0,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즉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5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3,4, 4,3. 그래서 이 두 점을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시킨 점 또한 모두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이제 평행이동 하기 전에 정수점이 총 몇 개 있다? 12개 있다. 근데 이제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K 플러스 1만큼, 즉 중심이 원점에서 이제 중심이 K, K 플러스 1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K, K 플러스 1이라는 점은 Y 이퀄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니까, 즉 Y는 X 플러스 1. 이 위에 이제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고,
이 원에, 그러니까 이 직선을 따라서 원을 이동시킬 건데, 자, 이제 반지름이 5인 원을 이동시킨다고 이렇게 쭉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정수인 점이 12개였는데,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총 11개가 되도록 하려면, 이 12개의 점 중에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수인 점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래프일 때만 가능한지 보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 즉 가장 왼쪽에 있는, 즉 원래 마이너스 5,0이었던 아이를 평행이동시킨 이 점이 y축의 위의 점일 때, 그때 나머지 점들은 모두 1사분면 위에 있게 되면서 그 자연수 AB에 대한 A, B의 점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이 접점의 좌표가 5,6이고, 이때 이 중심이 얼마? 여긴 0,6이 되겠지. 그 중심이 5,6이고 여기 지금 접하는 점이 0,6. 그래서 중심이 5,6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자연수 점의 개수가 총 11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점들을 표현을 해보면 여기 그리고 이쪽에 2개, 여기도 2개, 여기 2개, 2개, 이렇게 총 11개의 점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이 두 점이 3,4랑 4,3이었는데 이 두 점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8,10이 되고 여기는 9,9가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최대인 점은 이 두 점 모두 가능하고, 이때 이 두 점의 그 a, b의 합은 항상 이것도 18, 이것도 18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18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기 전에 정수점이 12개였는데 이 y는 x 플러스 1을 따라서 평행이동 시킨 이 원의 자연수점이 11개가 된다는 건, 이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이 정수점 한 개만 제외시키고 나머지가 다 자연수점인 경우이더라. 그래서 만족하는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만 찾게 되면 문제의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8.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7번. 두 집합 A는 1, 4, 8, 11, 1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는 x바 x는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그래서 일단 빠르게 써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B가 있다.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A와 집합 B의 임의의 원소 B에 대하여 직선 x 플러스 2y 더하기 10 이퀄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여 나타나는 모든 직선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라지 L이라 하자. 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를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각각 C1, C2, C3라 할 때 전체 집합 라지 L의 세 부분 집합 PQ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P는 L바 L은 C1과 만나는 직선, Q는 C2, R은 C3와 만나는 직선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들이다. 이때
집합 P의 C 교집합 Q 교집합 R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길고 조금 복잡한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먼저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이 집합을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원래 이제 x 플러스 2y 더하기 10 이퀄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나타나는 직선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뭐 a랑 b의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나타나는 직선이 유한계, 즉 무수히 많지는 않겠지. 왜냐면 a, b의 원소가 이제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선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라지 L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들과 그 다음에 이 원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 대칭 이동시킨 원들이 만나는 집합들을 각각 PQR이라고 하겠다. 그때 P의 C, 즉 C1과 만나는 직선이 아닌 거, 그리고 C2와 만나고 C3와 만나는 직선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C 교집합 Q 교집합 R의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하면 C1과는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C2, C3랑 만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반지름은 5인 상태에서 먼저 이제 그 평행이동시킨 직선부터 표현을 해보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을 써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0 이퀄 0이 되겠고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 마이너스 4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2, 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다. 그런데 C1과는 만나지 않고 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5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T1은 루트 5분의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니까 싹 다 바꿔서 표현을 해줄게.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이 C1과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5보다 크다. 즉 a 플러스 2b가 20 마이너스 5 루트 5보다는 크고 있지. 크다니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a 플러스 2b가 20 플러스 5 루트 5보다 크던가 또는 a 플러스 2b가 20 마이너스 5 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C2 같은 경우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즉 2, 마이너스 4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반지름은 여전히 5이며 이 C2와는 만난다. 그러니까 P의 C라서 C1과 안 만나고 QR은 만난다. 즉 C2, C3랑은 만나는 거니까 D2 계산을 했을 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절대값 a 플러스 2b가 되고 만나니까 이 길이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지막 C3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4가 되고 반지름은 여전히 5. 그때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4를 대입하면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6. 이 또한 만나야 하니까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6 마이너스 5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b가
그 다음에 16 플러스 5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구한 3개의 a 플러스 2b의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이니까 이 세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a 플러스 2b의 범위를 정리해 보면, 근데 이때 이제 5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루트 5가 루트 125라서 이 값은 대략 1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먼저 아래에 있는 두 식의 교집합 16-5루트 5부터 5루트 5까지 해서 이 값은 5루트 5보다 무조건 크니까 안 되고, 그러면 16-5루트 5보다는 커 나갔고 a 플러스 2b가, 그 다음에 20-5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대략적인 값을 보면 이게 11.xxx니까 이 값은 4.xxx고, 그 다음에 이 값은 8.xxx. 그랬을 때 이제 a 플러스 2b가, 여기서 a랑 b는 집합 a랑 집합 b의 원소로 뽑아서 만들어내는 건데, a 플러스 2b가 정수인 값들로만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2b가 5, 6, 7, 8이 가능한데, 그걸 위에 있는 이 a, b의 원소로서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쉽게 이제 그 5, 6, 7, 8, 즉 4하고 1, 2, 3만 해도 5, 6, 7이 나오고, 8과 아니다, a 플러스 2b니까 a 플러스 2b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1과 2의 2배를 했을 때 5, 1과 3의 2배를 하면 7, 그 다음에 4와 1의 2배를 하면 6이고, 4와 2의 2배를 하면 8이니까 5, 6, 7, 8 모두 다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집합 A, B의 원소들을 가지고 A 플러스 2B를 했을 때 5, 6, 7, 8 모두 만들 수 있는 걸 이제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개수가 총 4개, 즉 원소의 개수가 총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17번의 정답은 4. 그래서 이제 17번의 경우에는 이 수학의 언어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만족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결국은 이 집합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개수, 즉 P의 C 교집합 Q 교집합 R, 다시 말해서 C1과는 만나지 않고 C2, C3랑은 만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8번. 2보다 커나 같고 5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K와 집합 A는 2의 n제곱인데 n은 자연수에 대하여 두 집합 BK, C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먼저 가조건, BK는 K의 n제곱, 바 n은 자연수. 그리고 나조건, A 교집합 BK가 BK이면 CK는 A,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이때 A, B는, 그러니까 A는 A의 원소, B는 BK의 원소, 그리고 A는 32보다 작거나 같고 B는 500보다 작거나 같으며
A 플러스 B는 64보다 크다. 다조건 A 교집합 BK가 아니면 CK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K에 대하여 모든 NC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N은 뭐 자연수 전체 집합, 파이는 공집합이고 NX는 X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아무래도 이제 지문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고 집합 A는 2의 거듭제곱으로 이루어진 집합, 즉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갖는 집합일 때 BK는 K의 n제곱, 즉 K의 거듭제곱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래서 K, K제곱, K의 세제곱, 땡땡땡. 이때 나조건 A 교집합 BK가 BK다. 그러면 이 A랑 BK의 교집합이 BK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K가 뭐다? 2의 거듭제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조건에서 BK가 아닌 경우, 즉 K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는 CK를 공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모든 NCK의 값의 합, 즉 CK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K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에는 공집합, 즉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K가 2의 P제곱, 즉 2의 거듭제곱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랬을 때, 자, CK를 보면 A가 32 이하. 다시 얘기해서 지금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00보다 작거나 같은데 K가 2의 거듭제곱, 즉 2의 P제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2의 1제곱부터 어디까지? 2의 8제곱까지 가능한데 나조건에서 CK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자, A는 32 이하, 즉 가능한 A는 2의 1제곱부터 어디까지? 2의 5제곱까지. 그리고 B는 500 이하. 그러면 B는 2의 1제곱부터 어디까지? 2의 8제곱까지 가능한데 이때 A 플러스 B는 64보다 크다. 그러면 2의 1제곱이랑 즉 2랑 더해서 64보다 크려면 B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64가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B가 2의 6제곱부터 가능하다는 소리고 2의 5제곱일 때도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 64이기 때문에 64보다 크지 않아서 결국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B는 뭐다?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K를 2라고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K는 2의 거듭제곱, 즉 2일 수도 있고 2의 제곱일 수도 있고 2의 세제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2의 P제곱의 자연수 제곱이 2의 6, 7, 8제곱이 되는 경우를 따져봐야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일단 그 K를 정해주기 전에 가능한 A, B를 먼저 정리해보면 결국 A는 2부터 2의 5제곱까지 가능하고 B는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만 가능한데 첫 번째 K가 2의 1제곱일 때 그럼 K가 2의 1제곱이면 B로서 가능한 값은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이 다 2의 1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결국 A, B의 순서상은 A가 5가지, B가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15가지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보다 보면 더 이해가 될 건데, 만약에 k가 2의 제곱인 경우, 그러면 지금 2의 제곱, 즉 4의 n제곱 중에 2의 6제곱 또는 2의 7제곱 또는 2의 8제곱이 될 수 있는 건 2의 6제곱 또는 2의 8제곱. 다시 말해서 지수가 2의 배수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A는 5가지, B는 2가지만 가능하게 돼서 이 경우에는 NCK의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 10개만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가보면 K가 2의 세제곱일 때, 즉 2의 세제곱의 N제곱이 2의 6, 7, 8제곱이 될 수 있는 건 2의 6제곱만 가능하니까 결국 A의 가지수 5가지, B의 가지수 1가지니까 5개. K가 2의 4제곱일 때는 2의 4제곱의 거듭제곱, 즉 2의 8제곱만 가능하니까 이 또한 5개. 그 다음에 K가 2의 5제곱일 때는 2의 5제곱의 거듭제곱이 2의 6, 7, 8제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 자기 자신 한 개만 가능해서 이런 경우에는 A만 달라질 수 있다. 즉 A, 2의 1제곱부터 2의 5제곱까지 5가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그 A, B의 범위를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K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가능한 B의 개수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우리는 이 CK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CK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5 더하기 10에다가 5가지가 몇 가지 나왔지? 2의 세제곱, 2의 4제곱, 6, 7, 8제곱 총 5가지. 그래서 5개의 원소를 갖는 CK는 총 5개가 존재하더라. 그러므로 다 더하면 얼마? 50.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18번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50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K의 범위가 이렇게 500가지라고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K가 2의 거듭제곱만 가능하고 그 2의 거듭제곱 중에서도 이제 이 CK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서상이 될 수 있는 B값은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이 세 가지 후보군만 가능한데 이 2의 6, 7, 8제곱이 K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만 B로 선택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A가 32 이하라서 A는 5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A, B를 미리 범위를 좁혀놓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풀이가 간단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까 확실히 킬러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럼 우린 이제 다음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19번 서술형 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두 명제의 P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Q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K-1X 더하기 9K-1은 0보다 크다이다. 일때 명제 not P이고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not P이고 Q라는 거는 둘 모두 만족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not P를 먼저 써보면 어떤 실수 X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떻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먼저 구해보자면 이 2차식이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나피를 만족하면서 또 Q까지 만족을 하래. 그럼 Q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볼 건데, 자, K 곱하기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럼 K가 0이면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K는 0이 아닌데,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K가 양수여야 하고,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2차식 또한 0보다 커야 되므로 어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저 2차식의 판별식, 즉 k-1의 제곱 마이너스 9k-1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위와 똑같은 이유지. 근데 이제 위에서는 여기 지금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 판별식에도 등호가 붙는 거고, 이 아래 부등식은 0보다 크다. 즉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판별식에도 등호를 붙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가볍게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주게 되면 K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러면 문제에서 납P 이고 Q, 즉 AND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보면 K는 4보다 커나 같고 10보다 작다. 그래서 이때 이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4 이상 10 미만인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6. 20번 전체집합 U는 X바 X는 1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이고 이때 두 부분집합 A는 1, 3, 5, 7, B는 2, 3, 5, 6, 8을 원소로 갖는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 X 중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가조건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A의 C 교집합 B의 C와 X의 합집합이 X이다. 그래서 A의 C 교집합 B의 C를 먼저 구해보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C가 되고, 그럼 A 합집합 B의 C의 원소를 찾아보면 4, 9, 10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4, 9,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x의 합집합이 x라는 것은 이 4, 9,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x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나조건 b-a 교집합 x가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러면 b-a를 해보니까 3, 5가 교집합이라서 2, 6, 8만 남게 되고, 이 2, 6, 8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x의 교집합이 원소가 6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6은 x의 원소이지만 2랑 8은 x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조건과 나조건을 정리해 봤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U의 부분집합 X 중에서 어떤 집합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 X를 구하여라. 그러면 4, 9, 16은 모두 X의 원소이고 2, 8은 X의 원소가 아니며, 그럼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X의 원소여도 되고 X의 원소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부분집합을 구할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2하고 8만 원소가 아닌 집합. 다시 말해서 1, 3, 4, 5, 6, 7, 9, 10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바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이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다 더해도 되지만 우리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 2와 8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 45. 그러므로 20번의 정답은 45.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20번을 끝으로 이번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휘문고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소 휘문고 내신 치고도 꽤 어려운 문제가 다소 포함된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한 두 문항, 그리고 단답형에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이제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즉 풀 수 있는 문제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잘 구별해서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혹시 풀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 댓글에 달아주게 되면 더 친절히 이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자. 안녕.